한일 관계 1965년 한국은 왜 일본의 손을 잡았을까?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죠. 식민지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불편한 감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 단순히 역사만을 가지고 지금 일본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끊는다? 요것도 좀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한일 관계의 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난 대한민국은 언제 처음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 사실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2023년 상반기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었고요. 반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사실 은근히 어색하고 풀지 못한 이 마음속 앙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역사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도 삐걱거립니다. 과거 일본은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죠. 당시 조선은 일본에 대항해 대대적인 독립운동, 3.1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7,979명의 조선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 지배는 완전히 끝이 났죠. 하지만 이때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는 아니고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을 거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서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탄생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엄청 싫어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일본보다 더 위험한 적이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북한이었어요.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고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전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에게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보다 더 큰 적이 됐어요. 자, 그러던 때는 1965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돌연 국교를 정상화해요. 즉, 다시 한번 우리 잘해봅시다 라는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거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 성장에서 꼭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한일 국교의 정상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민간 투자를 포함한 3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돈으로 고속도로 등을 지을 수가 있었고 빠른 경제 성장까지 할 수가 있었죠. 일본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얻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안전보장이었죠. 한국이 든든하게 북한을 막아줘야 일본으로 그 피해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때 두 나라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불편한 문제들, 즉 식민지 지배와 같은 역사 문제, 혹은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 등을 전혀 합의하지를 않은 채로 남겨두고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덮어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요, 아니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의 독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제법 괜찮은 사이를 유지해 나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죠.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삐걱거리게 됐냐면요. 한국과 일본이 비대칭 관계에서 대칭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이제는 일본과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과거 일본은요,
전 세계 GDP 2등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살았던 나라였던 반면에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70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7배나 높았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그 차이가 1.3배로 좁혀지죠. 그리고 한국도 군사 독재를 거치기는 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일본과 같은 이런 선진 민주주의를 갖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어느 정도 대칭을 맞추게 되자 과거에 그 묻어두었던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스멀스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일본의 에토 다카미 총무성 장관이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 일본은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라며 응수를 했어요.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양국의 역사 문제는 그냥 역사 문제 그 자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요새 들어서서 이러한 역사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죠. 때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를 했고요. 다음 해 7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즉 역사적인 어떤 문제가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 분쟁으로도 번진 건데요.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노재팬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예 끝이 났나?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죠. 올해 2023년 일본은 다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놨고요. 우리나라도 다시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 등을 비롯한 서로 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죠.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험, 미중 갈등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한 와중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협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역사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그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